제목은요. 기파랑이를 예찬합니다. 노래. 기파랑이는 누구예요? 화랑이고요. 화랑이니까 어느 시대일 거야? 신라 시대일 거지. 신라 시대의 노래면은 글의 종류 뭐예요? 향가죠, 향가. 향가라는 이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시골 향자야. 당시 중국 당나라를 주요 도시 서울이라고 보고 스스로를 좀 낮춰서 부르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신라의 충담사가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사모하며 지은 19채 향가로 총 10구로 되어 있습니다. 19채 향가. 기파랑이의 인물됨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찬양하고 있다. 그럼 성격에 예찬적 들어가겠네. 중세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인 향가는 우리말 노래를 밑줄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표기하는 향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나? 뭐는 소리를 빌려서 썼고 뭐는 뜻을 빌려서 썼을까? 소리를 빌려 쓴 거는 의미가 없는 현대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음차를 하고요. 뜻을 빌립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은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려서 씁니다. 근데 정말 100%꼭 맞게 써놓은 거는 아니라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으면서 특히 19채 향가는 향가 가운데서도 가장 발전한 형식이다라고 해서 별명도 따로 있어요. 뭐 산뇌가라고 따로 지칭도 됩니다. 창기파랑가는 이러한 향가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시조로 이어지는 형식상의 특징, 어머 세상에 빨간색 밑줄 19채 향가는 나중에 시조로 그 형식적 형태가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채 향가랑 시조랑 비슷한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건데 도대체 뭐가 비슷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3단 구성.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작가 소개 충담사 패스. 밑에 작품 개관 19채 향가라고 했고요. 어머 세상에 추모적이야. 기파랑이 살아있어? 죽었어. 서정적이에요. 감정이 있고요. 예찬합니다. 무엇을 예찬합니까?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한다. 예찬적이다. 기파랑의 인품을. 기파람의 모습과 인격에 대해서 주제는 기파랑이에 대한 추모와 예찬. 거봐 밑에 셋 구성이죠. 앞에다가 두 글자만 써놓읍시다. 3단 구성. 기파람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했습니다. 고결한 인품을 본받고 싶어요. 기파람의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합니다. 특징,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항상 나오죠. 뛰어난 상징과 비유를 사용했다. 상징과 비유를 사용했다. 대상에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가장 서정성이 높은 향가 작품이다.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향가 중요한 갈래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그 정도 확인.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넘기죠. 위에 나와 있는 원문은 한 번 더 볼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5단 구성이었었는데 혹시 어떻게 나누는지 기억났었나? 1, 2, 3, 4, 5 이렇게 해서 훅 잘랐고 6, 7, 8 훅 잘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 구성. 그런데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요 두 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따로 떨어져 있는 구다라고 해서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감탄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뭘로 이어질 것이다? 시조의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시조로 계승이 될 거다. 그래서 뒤에 시조가 하나 나올 건데 종장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시조 하나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신 시험 문제 나오면 뭐 나오겠어요? 위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지. 시작해 봅시다. 흐느끼며 바라보니. 말이 좀 빠져 있어요. 흐느끼며 하늘을 바라보니. 흐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기파랑이 죽어서 그런 거죠. 기파랑의 죽음 때문에. 으로 인해 흐느끼며 하늘을 바라봤더니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를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요. 현대말로 해석을 해놔도 좀 어색하죠? 자, 다시 봅시다. 흐느끼며 하늘을 바라봤더니 이슬 밝힌 달이. 지금부터 메모치는 건 전부 다 기파랑이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기파랑이를 달에다가 비유했다. 왜 그랬을까? 기파랑이 엄청 밝은 존재지. 밝음.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지. 광명. 기파랑이의 인품을 비유한 표현이. 기파랑이는 정말 깜깜한 하늘의 밤 같은 존재였었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학교쌤이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흰 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속적 가치 정도로 확인을 할 거예요. 하지만 기파랑이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를 가른 물가에서 내가 기파랑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 가른 물가라고 해놓으면 여기는 이 시의 시적 화자의 현재 위치다. 화자의 현재 위치. 모래를 가른 물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어디에서? 수풀에서. 수풀은 어때요? 평평한 데에서 우뚝 솟아있는 이러한 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파랑이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있어도 우뚝 솟아있는 존재구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우뚝 솟아있어요. 엄청 뛰어나고 똘똘해서 티가 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 뭐 있을까? 뛰어난 존재는 송곳 같아서 주머니에 넣어놔도 티가 나지. 낭, 중, 지, 추.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 기파랑이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기파랑이의 삶을 따르고 싶다. 이 정도로 해석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잣나무 가지 높아. 기파랑이는 잣나무 같은 녀석이었지. 녀석은 아니겠고요. 잣나무.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곡갈이여. 곡갈이라는 말은 화랑의 우두머리 이거예요. 우와, 얘 무슨 화랑 사령관 정도 돼요? 아니요. 이렇게 소규모의 한 10명, 10명 정도의 조장 같은 느낌이에요. 화랑의 우두머리요.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데 어떤 인품을 비유하는 걸까요? 눈이라고 하는 시련, 고난을 이겨내는, 시련, 고난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인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짧은 순간 다시 복습하는 틈에서 위로 다시 올라오죠. 흐느끼며 바라봤더니 흐느낍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고요. 이슬을 밝힌 달이 기파랑이었었다라는 거 아까 확인했었고, 인품이었는데 어떤 인품? 밝은 광명이 되는 인품.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를 가른 물가에서 기파랑의 즈이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 보이고 있구나. 이로 나리 제벅에 이로 냇가에 있었던 자갈벌에서, 여기에서는 제벅, 자갈벌을 화자가 있는 공간이라고 봤는데 저는 밑에 나와 있는 여기 모래 가른 물가도 화자의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듣고 오셔야 돼. 이러한 수풀 어디가 있냐? 제벅,
낭이시여. 낭이 지니고 있었던 그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 아, 19채 향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 찾으세요 하면 여기 하시면 되고, 잣나무 가지 높아. 잣나무 가지. 눈이라도 못 덮을, 눈도 덮지 못할 곳갈이여, 곳갈 같은 존재입니다. 옆에,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다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전체 확실히 하면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될까? 달, 숲을, 그 다음에 이론의 자갈낭이 지니던 마음, 물서리, 잣까지, 제법 이렇게 해서 빨간 것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해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쌤이 시키는 대로 꼭 확인하셔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보는 거랑 학교쌤이랑 보는 거랑 많이 다를 테니 반드시 확인하시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부분은 여기죠. 잣나무 가지, 기파랑. 누는 기파랑에 있어서의 실현. 둘이 대조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꼭 같이 얘기해 주실 거다. 정도. 괜찮나요?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향가의 갈래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향가는 뭐예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시가고요. 향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또 생각날 때 써야지. 향찰은 뭐예요? 한자를 빌려서서 한자를 빌렸습니다. 어떻게 빌렸습니까? 음을 빌려 쓰기도 하고 음차, 뜻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훈차.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음을 빌려 쓰는 것들은 어떤 애들? 형식 형태소. 주로야 주로. 훈차, 뜻을 빌렸습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 8에서 19세기 무렵 활발하게 창작 소통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쨌든 한자를 알아야 해요. 승려, 화랑 등 지식인 계층에 의해서. 그러니까 승려, 화랑이 썼으니까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종교적인, 불교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화랑 이야기, 나라를 지키는 호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다. 4구체, 8구체, 19채 있고요. 보통 4구체는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8구체는 조금 발달한 경우, 19채는 가장 정제된 형식. 민요의 바탕을 둔 작품 4구체에서부터 개인이 창작한 서정시까지 성격이 다양하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시의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잣나무 가지와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아까 확인했죠? 잣나무 가지, 기파랑, 눈은 시련고난. 그래서 옆에다가 둘이 서로 대조라고 써놓으면 끝이지. 잣나무 가지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이의 높은 절개를 나타내고 눈과 대립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눈은 장애물, 시련, 역경, 부정한 세력 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의외로 시험 포인트를 여기로 보고 있다. 낙구의 감탄사 아의 기능. 구행, 십행을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구 위에다가 구, 십행. 걔네들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감탄사를 써서 도대체 무슨 효과를 줍니까? 정서를 고양하고 시상을 압축하고 구조의 완결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이게 시조나 가사의 낙구로 이어집니다. 그래요? 내용을 받아오지는 않지만 무엇은 형식적인 특징은 계승하고 있군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225페이지 네 문제 딱 1분 시작.
시작합시다. 못해도 괜찮아. 같이 보는 건데 뭐 어떡할 거야. 동현씨 괜찮니? 네. 이 글의 갈래. 그럼 또 위에다 써야지. 뭐라고? 향가.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48, 10행으로 구성됩니다. 오케이. 승려, 화랑, 지식인 계층이 향유했습니다. 집단의 소망을 드러내는 주술적 성격의 시가는 구지가와 같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같은 고대가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혀 집단적이지 않은데요. 이건 완전 개인적 서정시인데 신라의 대표적인 시가 향가로 기록되었습니다. 향찰로 기록됐습니다. 19체 향가 구행의 첫머리 낙구의 시작을 통해 시상을 시작합니다. 낙구 시작에 사용되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해 줍니다. 아우 좋아. 다음 2번 이 글의 표기 방식. 오, 때마침 옆에 잘 써놨죠? 한자를 빌려서 씁니다. 중국 한문과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 한자에는 없는 형식 형태소, 예를 들면 조사나 어미 등도 표현이 가능했어. 게다가 쓰여 있는 게 어떻게?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의 음과 뜻을 별도로 차용했다. 한자를 빌려, 여기 있네. 우리말 어순에 맞게 표현했다. 외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죠. 주체적으로 우리 거에 맞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니까. 마치 느낌은 옆집에서 드라이버 빌려다가 그거 라면 먹을 때 젓가락으로 활용해서 쓰는 듯한 좀 그런 느낌? 4번 틀리죠? 우리 문자가 없던 시절 시가 작품이 우리말로 어떻게 불렸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그렇지. 밑에 나와 있는 3번 기역의 의미. 기역 뭔데요? 기역. 달이네 달. 달달 무슨 달? 기파랑을 닮은 달. 기파랑에 무엇을 닮은 달? 고뇌한 인품을 닮은 달. 4번 이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기파랑이에 대해서의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찬. 멋져. 죽는 거지. 좋아 죽어. 기파랑이 오빠 멋져. 이런 거 몇 번 찾으실 거예요? 답은 2번. 나머지 거 일단 신경 쓰지 마. 국화야. 너는 국화가 이 시의 시적 대상이죠. 너라고 했네요. 의인법 쓰여 있고 어이 3월 돈품 따뜻한 계절 봄을 다 지내고 낙목한천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늘이 추워지는 가을에 너 혼자 피어있는가. 아마도 오상고절 서리를 이기는 고고한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국화는 서리를 이겨내는 지조절개를 지닌 존재입니다. 국화 예찬. 괜찮을까요?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창기파랑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 시 은근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보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시적 화자 어디에 있어요?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이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누는 장애물 고난 역경, 그리고 또 옆에다가 한 번 더 쓸까? 얘네 둘이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없나요? 뭐 굳이 찾자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정도. 밑에 향가인 헌화가와 헌화가 무슨 뜻이에요? 꽃을 바치며 부른 노래. 처용가를 현대어로 풀이했습니다. 처용이 부른 노래. 찬기파랑가와 함께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가의 형식 한둘 셋 네 줄로 쓰여져 있는 헌화가는 사구체 향가. 8줄로 쓰여 있는 처용가는 8구체 향가. 이렇습니다.
자줏빛 바위가에서 공간적 배경. 내가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당신을 위해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견우노옹 소치는 노옹 늙은이 어떤 높은 집 부인이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데 절벽에 너무 예쁜 꽃이 펴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있는가? 이거 누가 봐도 목숨 걸고 꽃을 꺾어 와야 되거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옆에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괜찮아요? 네, 꽃을 꺾어다 바쳐다 주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처용의 처용가라고 되어 있죠. 동경, 신라 수도의 서울, 경주의 밝은 달의 시간적 배경. 밤늦게 놀다가 술 먹고 놀다 왔겠지.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 이불을 봤더니 세상 다리가 4시로구나. 이불이 있는데 이불 밑으로 발이 나와 있는데 몇 개가 나와 있어? 4개가 나와 있어. 살펴봤더니 이 2개의 발은 내 아내의 발인데 이 2개의 발은 누굴까? 다리가 4시로구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역신과 아내의 동침, 역병을 옮기는 귀신과 내 아내가 동침하고 있는 장면이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 뭐야? 라고 해서 난리를 피우면서 둘 다 죽이려고 하겠지. 근데 서영봐. 둘은 내 해연데 나의 아내인데 둘은 누구인가? 앞에 2개의 다리는 본디 내해 담아는 원래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는가? 자, 잘 보세요. 밑에 설명. 겉으로 봤을 땐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체념하고 있는 거지만 귀신 나 너 보여. 내가 지금 사인 주고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아내까지도 대상에게 허용하는 관용, 빨리 꺼져라 라고 하는 3번. 모를 줄 알았냐 이놈아? 위협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에서 나가서 다시 대문 통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역병이 이 노래소리를 듣고 내가 보여? 그런데도 나를 용서해 준다고? 내가 듣기로는 저기 처용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나 살려주는 거지? 가서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얼굴만 봐도 그 집엔 돌아가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갔고 이 이후로 마을에 역병이 돌면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 앞에다가 붙여놓는 그러한 풍습이 생겼다. 나중에 그 처용 얼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게 생겼어요. 아랍 사람처럼 생겨있어. 시커멓고 코쟁이 코 크고 광대뼈 나와있고 턱 길고 그렇게 나와있어. 밑에 나와있는 헌화가 정리된 거 봅시다. 민요적이고요. 서정적이고요.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쓸까? 사구체. 수로부인과 꽃에 대해서. 수로부인 높으신 집안 부인이죠.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연정, 사랑 이야기. 신라인의 소박하고 보편적인 미의식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것들. 사랑하는 데에는 한눈에 뿅 가는 데에는 뭐 별거 없어요. 이야기. 저 눈 감기고 있다 지금 이제 피곤해 왔어. 가정법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그럼 또 위에다 찾아서 쓸까요?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이라고 해서 옆에다가 여기 옆으로 와서 가정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꽃, 노인의 분신이면서 연정을 전하는 매개물. 됐죠? 옆에 처용과 정리된 거 보러 갈게요. 혹시 지금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니? 아니요. 네. 향가구여 8줄로 쓰여져 있죠. 팔구체. 주술적이에요. 역신이 침범했는데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내는 내용. 밑줄,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 무슨 뜻이에요? 축, 몰아내다. 사, 사악한 기운을.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영탄을 통해서 솔직히 열받기도 하겠지. 슬픔도 있고 체념과 관용의 마음을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다음 2번. 다음 시조의 밑줄침 구분을 참고하여 찬기파랑가와 제9의 아가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합시다. 찬기파랑가의 아랑 밑에 나와 있는 시조의 어즈버랑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한다. 어즈버가 좀 슬픈 말이에요. 그치, 슬플 때 쓰는 감탄사. 아이고, 이런, 뭐 요 정도의 뉘앙스. 500년 도읍지, 길째면 여말선초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길 때에 고려의 신하였었어요. 500년 도읍지, 고려의 수도 개성을 필마, 말 한 필을 타고 돌아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혼자라는 뜻이에요, 혼자. 외로워라는 뜻이죠.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고 싶어서 외로운 거야? 아니, 나는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나와 같이 목숨을 바쳐 고려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에 대한 탄식인 거죠. 외로워. 나 빼고 다 조선이야. 요 정도의 이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천, 자연은 의구한데 변함이 없는데 인걸, 사람은 간대가 없다. 이렇게 끊어놓고 둘이 서로 삿대질,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대조. 왜? 자연은 그대로인데 불변.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구나. 아,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 태평영월, 고려왕조 500년이 꿈인가 하노라. 느낌표 꽝. 요 정도면 영탄적 어조. 탄식의 어조지, 탄식. 나라가 망했어. 평시조고요. 정영시고 서정시입니다. 회고적, 옛날 생각하고 있죠. 고려 500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감상적입니다. 500년 도읍지. 주제는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혹시 사자성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맥수지탄.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탄사 사용해서 시적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빨간색 펜을 들고 밑줄 칠 준비. 어디냐? 찬기파랑가의 구행과 시조 종장의 어즈버를 통해 두 작품은 형태적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 어즈버, 형태적 유사성 있음. 19채 향가의 낙구와 시조의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가 배치되어서 유사한 결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끝나는 부분 시작이 비슷해요. 이러한 감탄사는 앞부분까지 전개되었던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는 기능이 있고 감탄사를 계기로 앞에서 노래했던 사물이나 풍경에 시적 화자가 부여한 의미가 진술이 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향가와 시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두리뭉실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형태적 특징이 계승되었다. 이 말도 하나 더 써놓자. 형태적 특징이 계승되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밑에다가 괄호해 놓고 3단 구성 감탄사. 요거 2개 떠올리시면 된다. 창기 파란건은 한자를 빌려서 2글자로 줄이면 차자 글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 표기입니다. 이와 같은 작품이 한국문학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부분 체크하러 가면 일단 차자 표기했는데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조사와 어미까지 구분 표현 가능해 문장 전체를 기록했지. 우리말로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짐작해줘. 외래문화 수용하는 태도에서 주체성 보여준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26, 27페이지 세 문제 역시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조금만 힘내보고! 즐겁지 않니? 요즘 생활이? 시험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마음도 평온하고 학교에서 슬금슬금 진도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1번 찬기 파랑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답 형식 아니죠? 대상 기파랑이의 성품을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냅니다. 정답. 영탄적 표현 괜찮아.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의인법 쓰여있다. 탈락.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탈락.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 또 탈락. 답은 2번. 밑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19채 향가 3단 구성 괜찮죠? 찬기 파랑가는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은 442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헌화가는 4구채, 처용가는 8구채. 2번 탈락. 2번이 답이었겠네? 향가의 형식 중 가장 완성된 혹은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낙구의 첫 부분은 감탄사가 있고요. 19채 향가 낙구 첫머리 서용의 이 감탄사는 시조 종장 첫 구로 이어집니다. 가사 첫 구로 이어집니다. 아주 좋았어. 답은 2번.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 시조와 가사로 이어졌다. 다음 페이지 3번. 찬기 파랑가 제9행의 아야에 대한 설명. 19채 향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감탄사에 가깝고 그렇지. 감탄사에 고정된 의미가 있어? 그럴 리가요. 앞부분까지 전개되었던 시상을 집약해 줍니다.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시상을 전환도 해주고요. 시조 종장의 첫머리에서 문학적 전통이 계승됩니다. 답은 2번. 오케이.